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PT 자료 없이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서 내용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LA의 다운타운가에 있는 곳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곳에서 이제 왼쪽에서 보시기에 이게 대한항공에서 1조 4천억 들여서 지었다는 그 빌딩입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여기에 그랜드 인터내셔널 호텔이 그 안에 있는데 빌딩 이름은 이제 그걸로 짓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빌딩인데 엊그제도 가봤는데 그 하여간 상태가 지금 안 좋습니다. 그 조현아 아시죠? 여러분, 땅콩 사건. 그 양반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1조 4천억이 모든 사업비로 들어갔는데 지금 그 건물에 공시나 이런 게 많아서 계속 퍼붓고 있는 돈이 한 달에 뭐 1,000억, 2,000억 돼가지고 벌써 한 3조 가까이가 투입이 됐답니다. 근데 실제 여기 계신 감정평가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 시세는 한 1조 6천억 밖에 안 됩니다. 자리야 7천억이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경기가 좋아지면 살아나겠지만 그건 뒤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방송 중에 이제 경제부터 말씀드리면 이 LA 경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안 좋은 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했고 리스라는 그 내용들의 어떤 간판들이 많이 붙어 있고요. 또 주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가격은 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왜냐면 모기지 금리 때문에 주택 그 매물이 많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건 다른 도시는 모르겠지만 이 LA는 주택 매물이 나왔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답니다. 가격이 자꾸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상태고 좀 묘해서 이제 상가들이 그 아파트로 지금 개조해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뭐 LA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좀 몇 달 걸려서 진도가 잘 안 나오고 이러고,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의 원주민이라고 할까요? 이쪽 지역에 그 경제에 관계되는 뭐 부동산이나 또 파이낸셜 이런 데 관계되는 분을 좀 만났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모기지 랜더, 우리 한국 분인데 이 30년 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랜더 역할을 잘하고 계신데 그 일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켈러 윌리엄스라고 세계 글로벌 어떤 공인중개사 최대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캘리포니아시에서 2, 3년 전에 1등을 매출한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났습니다. 원 미국인인데요. 물론 그분의 얘기도 똑같습니다. 일이 없어서 지금 인증, 그 미국도 우리나라 말하면 공증이라고 그러죠. 공증사 시험이 좀 어려운데 그걸 땄더라고요. 따가지고 이럴 걸 대비해서 딴 건지 모르지만 지금 그 업무가 더 많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무보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분명히 LA는 좀 약해진 건 확실합니다.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드릴게요. 샤메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 실업률이 최근 3개월의 어떤 실업률이 이전에 12개월 동안의 최저치보다 0.5% 이상 증가하면 경제 침체가 어김없이 온다라는 법칙인데요. 그 경제학자 샴이 얘기하기를, 물론 예외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실업률은 느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더 늘어나면 그거는 착시 효과를 해서 아닐 경우도 있다. 근데 현재 이게 이제 후행 지표인데 이 코로나 전에 발표를 한 샴의 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 번의 경우만 틀고 다 맞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맞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겠죠. 근데 거기에 지금 부합하는 데이터가 나와서 지금 침체가 오니 많이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최근에 여러분 뭐 주식시장 좀 약간 폭락할 때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좀 삐집삐집 나오죠. 연착륙이 될 수도 있고 또 급하게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여하튼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 맞춰서 한국도 이제 아시겠지만 수출이 좀 호조를 보여서 좀 나아진 건 천만다행인데, 내수가 역으로 가계부채 때문에 이번 정부가 너무 이 부동산 띄우기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거품이 낀 상태로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곳곳에서 신호들이 나오는데 지금 데이터들이 이제 꺾이는 게 지금 확실히 이제 나타납니다. 제가 7월까지 예측했는데 조금 더 늦게 나타나서 조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8월은 확실히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거래량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거래량이 우리 2022년도 막 꼭지 찍을 때 2021년도 말부터 거래량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 들어서면서 몇몇 곳은 신고가를 치고 이 한국 부동산이라는 곳에서 발표하는 그 주택가격 상승은 매주 발표를 하니까 상승으로 떴는데 실제 거래는 거의 뭐 바닥 수준으로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 금리 인상이 6월부터 되니까 그냥 푹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면 막 날아가던 상황이라면 그게 푹 주저앉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이 없었어도 조정 국면을 급하게 간다는 전조현상이 뭐예요? 신고가를 계속 치는데 거래량이 안 받쳐지고 도리어 감소한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일시적 반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실 게 지금 이제 두 번째 이 상황이 왔는데 많이 들으셨던 데드캣 바운스가 이제 저는 9월부터는 시작될 거다. 이미 8월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거래량이 지금 방송 보실 때 여기는 6월 18일인데 아마 서울은 19일일 거예요. 아침에 오실 때 19일일 것 같은데요. 이 19일, 18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월 18일에 거래량이 서울이 그 날짜 기준으로 6월 달에 거래량이 한 1700건 나왔어요. 1750건 정도. 그게 결국은 7월 말에 가서 통합을 해보니까 7000건 넘었거든요. 여기에는 또 아이러니한 건 LH에서 막 매입하고 거래한 것도 막 무작위로 잡아놓습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 좀 주택가격 상승을 좀 부추기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7월 18일 날도 1450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달 거래가 지금 벌써 한 7천 넘은 걸로 나오거든요. 8월 앞으로 열흘 동안 더 신고가 들어야 되는데 어쩌면 7월 달 거래가 8천 건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미칠 거 7천에서 8천 사이에서 머물 건데 중요한 건 그럼 이제 8월 달인데요. 8월 달 거래가 지금 790건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에는 1700건, 7월에는 그 숫자가 1500건이었는데 790건으로 줄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뭔가 지금 40% 50% 급격하게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승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월 비수기라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에 7월, 8월 거래량을 봤습니다. 6월 달에 비교해서. 그러면 8월 달은 무조건 다 6, 7월보다 낮아야지 그 얘기가 성립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영권 시절에 7, 8월에 피크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고 일부 요인은 있지만 전체 흐름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택가격이 오를 거라고 판단되면 8월도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어지지 못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표가 뭐냐면 경매 물건 최대 이 지표가 낙찰가율 기사에 파묻히는 경향이 있는데요. 돌아가면 제가 그냥 냉정하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경매 물건이 1000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좋은 물건이 몇 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물건들은 낙찰가 100%인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가하고 시세가 안 맞으면. 근데 그게 이제 몇 건 나왔어요. 서울에 7월 달에 아파트 경매가 129건인가 낙찰이 됐는데 그 중에 27건인가가 이제 좀 낙찰가 위에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한 10% 15%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75% 80%는 뭐예요? 감정가보다 낮거나 시세보다 낮거나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얘기도 같이 보도했어야지. 이놈의 기레기님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거에 혼동되지 마시고 만약에 낙찰가율이 100%인데 물건의 70% 이렇게 거래가 됐다. 그러면 저도 100% 인정해요. 이거는 조정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전혀 정반대의 지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조정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모든 데이터상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일부터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스트레스 DSR을 올리겠다고 최상목 장관이 뜬금없이 생뚱맞게 공급 대책인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액션만 픽치하고 기사들은 비웃는 기사들 나오고 그거 다 알면서 그거 쇼하는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정책 당국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DSR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도 버텼잖아요. 그거 뭐 누가 지시했겠죠, 여러분? 근데 9월 1일 얘기를 해놨으니 이걸 만약에 또 뒤를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6, 7월에 거래량이 확 몰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6월달이 끝이었거든요. 그쵸? 7월, 8월 연장하는 바람에 그럼 8월도 가야 되는데 8월에 이미 힘을 잃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나리오가 좀 보이죠. 정부가 8, 9월, 10월에 PF 문제가 있는 부동산 부실 현장 내지 미분양 현장의 어떤 분양을 위해서 또 신축의 분양을 위해서 받쳐주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 딱 끊기는 거예요. 지금 8월에. 그러면 9월, 10월에 분양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고 지방의 그 미분양률이 거의 7, 80%입니다. 현장들이. 보도에 별로 안 나오죠. 이런 점 모두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최근에 특이한 통계 하나 나왔죠, 여러분. 통계청에서 고용노동 통계에서 실업률 증가에 대해서 아예 직장을 경제 비활동 인구 중에 직장을 구할 생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젊은 층에 44만 3천 명이 역대 최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을 또 설문조사를 했대요. 했더니 설문조사한 중에 75% 이상이 직장을 얻을 생각도 없고 일단 무조건 쉬겠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한테 맞는 일자리도 없고 내가 원하는 급여 수준도 아니고 그런 그 얘기는 뭐예요?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없어서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 내수도나도 뭐 지금 슬슬 시작된 거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물건이 역대 13년 8개월 만에 임의 경매가 최다고 서울의 경매물건도 최다를 9년 만에 기록했습니다. 경매물건이. 그러면 이런 현상이 좀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가격을 떠받치고 주택가격이 올라야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라서 좀 죄송한데 그런 계층들하고 대부분의 국민들하고 보는 뷰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제가 볼 땐 거의 끝물에 오지 않았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이 미친 잘못된 버블 가격은 조금 아프더라도 지금 수술하고 가야지 이대로 더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이거 모든 우리 제 또래나 제 또래 이상 선배님들 다 아실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건 이제 막아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 가기 전에는 이제 국민들이나 저나 소리를 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부동산 그 만국병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요새 제가 아주 불타오르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제가 뭐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또 지금 서울 아직도 덥죠, 여러분. 많이 더운데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선선한 가을이니까 힘내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출근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또 추석 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선한 바람 불 때 또 부동산에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뭐 정부가 또 딴짓하면 그땐 좀 소리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또 다른 분들도. 자, 여하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고 돌아가면 좀 여기서 찍었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잘 좀 편집해 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또 좋은 또 급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또 이렇게 좀 핸드폰 일에서 이게 볼륨이 좀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정 좀 잘 하시고 그것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